안녕하십니까? 노무법인 두레입니다. 오늘 이 시간, 과연 동영상만 틀어주는 식의 성희롱 예방교육이 사업주의 리스크를 정말 막아줄 수 있는지에 대해 심도 깊게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2026년 기업 인사노무 실무 담당자분들을 위한 필독서가 될 이번 세미나에서는 대법원 판례를 통해 형식적인 교육의 한계를 명확히 짚어보고, 나아가 완벽한 손해배상 면책을 위한 3단계 실무 가이드를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기업에서 매년 전 직원을 모아 여성가족부 성희롱 예방 동영상을 시청하고 참석자 서명까지 받으면 법적 의무를 완수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률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안심하시겠지만 이는 매우 위험한 오해입니다. 진실은 다릅니다. 대법원의 판례는 동영상 시청만으로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사업주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절대 피할 수 없다고 명확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영상 교육은 행정적 과태료는 막아줄 수 있을지 몰라도 훨씬 더 큰 리스크인 손해배상 책임 앞에서는 무용지물에 불과하다는 점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대법원이 이러한 입장을 견지한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2022년 8월 19일 선고된 2019-5845 판결은 우리에게 중요한 경고를 던지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를 보면 피고인 사업주, 즉 재단이 매년 1회 직원들을 모아 여성가족부 제공 영상물 시청 방식으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매우 명확했습니다. 영상물 시청 방식의 교육만으로는 사업주가 피용자의 선임 및 사무 감독에 있어 상당한 주의를 다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사업주가 가해자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위자료 3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례는 형식적인 교육의 한계를 명확히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그렇다면 왜 동영상 교육은 반쪽짜리 방패일 수밖에 없을까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분석할 수 있습니다. 먼저 행정적 제재 방어 측면에서는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에 따른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는 방어하는 데 성공할 수 있습니다. 교육 미실시에 따른 행정적 과태료 처분은 면제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인 민사적 책임 방어에서는 실패합니다. 민법 제756조에 따른 사업주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관리감독, 즉 상당한 주의를 다한 것으로 인정받지 못해 배상 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법정 의무 교육의 목표는 단순히 과태료를 회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 발생 시 사업주를 보호하고 법정에서 상당한 주의 의무를 입증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교육이어야 합니다. 동영상 시청이 왜 상당한 주의로 인정받지 못하는지 그 법리적 맹점을 살펴보겠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3조 3항은 교육 방법의 한계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교육 자료를 배포하거나 이메일을 발송하는 등 근로자에게 교육 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예방 교육을 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일방적으로 동영상을 상영하는 방식은 근로자의 이해도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형식적인 조치로 간주됩니다. 이는 민법 제756조에서 요구하는 사용자의 상당한 주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 사업주에게 배상 책임이 발생하게 되는 논리적 흐름을 가지게 됩니다. 이제 사업주의 책임 면책을 인정받고 예방교육의 법적 효력을 완성하기 위한 세 가지 필수 안전장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세 가지 필러를 통해 민법 제756조의 상당한 주의 입증을 통한 손해배상 완벽 면책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양방향 검증입니다. 교육 내용이 근로자에게 제대로 전달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두 번째는 맞춤형 필수 콘텐츠입니다. 우리 회사만의 절차가 교육 내용에 담겨 있는가가 핵심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실질적 사후 관리입니다. 교육이 일회성 행사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관리되고 있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첫 번째 안전장치인 양방향 검증 시스템 도입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는 보여주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실제로 근로자가 이해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프라인 교육 시에는 단순히 시청으로 교육을 종료하는 것을 금지해야 합니다. 시청 후 반드시 질의응답 세션을 진행하고 그 내용을 회의록으로 기록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온라인 또는 사이버 교육 시에는 교육 이수 후 간단한 퀴즈나 확인 평가를 시스템에 도입하여 근로자의 이해도를 검증해야 합니다.
핵심은 근로자가 교육 내용을 이해했음을 사업주가 기록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 안전장치는 맞춤형 필수 콘텐츠 포함입니다. 교육 내용에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필수 요소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첫째,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기본 법령입니다. 이는 당연히 포함되어야 할 내용입니다. 둘째, 가장 중요한 요소로 해당 사업장, 즉 우리 회사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처리 절차 및 조치 기준이 명확히 담겨야 합니다. 셋째, 피해 근로자가 고충을 상담하고 구제받을 수 있는 채널, 즉 사내 신고 채널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법원은 일반적인 법리가 아닌 우리 회사의 시스템을 직원이 인지하고 있는지를 묻습니다. 따라서 외부에서 제작된 범용적인 영상만으로는 이러한 요구를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안전장치는 일회성을 넘어서는 지속적 관리입니다. 이는 교육 당일 하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시적인 예방책을 가동하고 있다는 구체적 증거를 확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육 직후에는 최고 경영자의 의지 표명이 중요합니다. 사업주 또는 CEO 명의의 이메일 발송을 통해 사내 성희롱 근절을 위한 강력한 무관용 원칙을 선언해야 합니다. 상시적으로는 공간을 장악해야 합니다. 사내 게시판이나 인트라넷의 성희롱 예방 정기 캠페인 포스터 및 안내문을 지속적으로 게시하여 경각심을 고취시켜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현장에서는 실질적인 감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실제 현장에서 교육 내용이 준수되는지 관리 자급의 추가적인 관리 및 감독 일지를 작성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제 2026년 컴플라이언스 자가 진단 체크리스트를 통해 우리 회사의 성희롱 예방 교육 시스템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육 방식을 단순히 동영상만 틀어주는 것으로 기획하고 있지는 않은지, 교육 후 직원들의 이해도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기록해두고 있는지, 범용 영상 외에 우리 회사의 실제 고충 처리 절차가 교육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지, 그리고 교육 전후로 CEO의 확고한 근절 의지가 담긴 메시지를 전 직원에게 전파했는지를 확인하십시오. 사실의 증명, 즉 교육을 했다는 것을 넘어 노력의 증명, 즉 상당한 주의를 다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만 사업주 리스크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2026년의 성희롱 예방 교육은 단순히 의무를 방어하는 수준을 넘어 기업과 임직원 모두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보호막으로 재설계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가이드를 바탕으로 내실 있는 예방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본 자료는 노무법인 두레에서 2026년 3월 16일 발행한 제640호 자료를 기초로 작성하였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